이화영 진실공방, 김은경과 1인 1표, 그리고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는 표현 논란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형량을 낮추기 회유가 있었다, 검찰의 딜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석방시켜준다며 지속적으로 회유했다라는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제기했습니다. 석방시켜줄게, 거짓말해, 나는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라는 부인의 주장인데 글쎄요, 이번에는 부인의 주장에 남편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딜을 정말 믿나 보다. 남편이 이 딜을 믿었다라는 취지 같아요. 지난번에는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라는 남편을 향한 또 비판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수원지검에서는 거짓 주장이다 일축했습니다. 110회 이상 면회, 180여회 변호인 접견, 회유 주장 제기에 유감이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의 반응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역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가짜 자백을 받아냈다,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진술 분복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허위 진술을 강요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범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이용해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는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주장에 대한 여권의 반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부인의 말에 일단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남편이 동의할까요? 지난번은 변호사 해임권, 그 변호사가 친검사 쪽이라 이 변호사에게 말렸다, 그래서 해임해야 된다라는 아내의 주장에 남편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네. 아내가 좀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자 정신 차리세요! 라는 아내의 호통까지 방청석에서 들렸는데 이 주장에 남편이 동의할까요, 이번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은 남편이 석방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인이라고 하면 검찰하고 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빨리 석방이 돼야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형량 낮추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 석방하는 걸 전제로 갖고 딜을 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오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화영 씨 한마디에 지금 호떡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인 이제 전면에 나서서 계속 음모론과 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딜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속 만기가 되면 석방을 검찰이 해줘요? 검찰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석방은 법원이 해준다. 법원이 구속 만기가 되면 만기 때 석방할지 아니면 새로 기소된, 예를 들어 대북송금 있잖아요. 대북송금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해서 구속 만기를 연장할지 이건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정진상이랄지 김용 같은 경우에 검찰이 반대했는데도 구속 만기를 풀려났잖아요. 그 구속 만기를 나가냐 안 나가냐는 사실은 법원 재판부의 영역이지 이게 검찰이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예. 이걸 이화영 전 부지사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지금 뭐 1년 이상 구속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딜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전제 조건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건 엄청난 정치적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장 정치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적 인물을 불러다가 야, 딜을 하자. 10월에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불어라. 이게 정말 법정에서 검찰에 나를 이렇게 회유했다랄지 언론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이 얘기를 해버리면 검찰 망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명분이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소설이 될 수가 있고 조작이 예.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이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딜을 하려고 했다? 이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않는다. 언뜻 보기에는 이 음모론이 네.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제된 사실일지 여러 가지 여건상은 저는 볼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주장대로라면 남편이 검찰과 일종의 딜을 했다라는 주장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을 비난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텐데 그걸 의식한 것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 주장 말미에 가장이고 멋진 남편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라는 또 화이팅의 메시지도 밝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지만 석방은 안 돼. 이런 주장인가요? 서재현 부대민. 화이팅! 하지만 네. 석방은 안 돼. 근데 이제 배우자는 그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이제 남편을 당연히 사랑하고 걱정하죠. 그리고 이제 허위 진술, 즉 이제 누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실되게 정의롭게 해주기를 바란 것인데, 저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 배우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부인한테 뭐 정치적인 뭐 개인적인 사생활을 뭐 시시콜콜 얘기하진 않지만 유아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이제 노동운동이라든지 함께 정치적 어떻게 동반자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런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의 길에 함께 간 동반자의 역할로서 본인이 그 10개월 전에 감옥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전부터 해왔던 어떤 본인과의 대화와 지금 현재 대화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100%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주장이 부인의 주장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만나서 이것이 진실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뭐 수사는 아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또 어떻게 보면 해명이나 설명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 당장에 석방돼서 풀어준다라는 일종의 검찰의 회유,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남편이 진실만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운동권 같습니다. 동지로서 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방은 안 되지만 화이팅. 그럼 감옥 안에서 화이팅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저렇게 이화영 전 지사의 말을 못 믿겠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막 밝히고 편지까지 보내가면서 언론사에 편지까지 보내가면서 검찰이 이 정도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그전에도 기회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응원할 수도 있고 회유당하지 말라고 압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하필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서 나왔을 때부터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연계성이 그 부분을 못 믿는 것은 민주당이랑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접견한 상태, 변호인도 굉장히 많이 접견했고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 다 받았고요. 특별 접견도 굉장히 많은, 뭐 7번인가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인들이 다 동석을 한 가운데서 다 수사를 받은 겁니다. 검찰이 회유하거나 압박할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표의 연계성을 시사한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적법 절차를 거친 이 발언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이런 거를 못 믿고 있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서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못 믿겠다. 저는 민주당만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절차를 다 거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국민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예. 남편이 검찰의 이른바 거짓 회유와 석방 딜에 넘어갔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남편의 법정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지난번 법원에서는
당신 그러면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재판 치러야 돼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던 부인. 이번엔 사랑한다를 외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번엔 이 아내의 주장은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줄곧 들었던 얘기와 남편이 법원에서 최근 검찰에서 했다라는 진술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느낌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지검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러한 회유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을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 그리고 그 번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 그리고 그 부인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말하자면 이 기존의 검찰이 일정 부분 흑역사로서 해왔던 수사 기법상의 어떤 회유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법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항의 방문을 했던 것이고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또 법원에서 재판이 속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출석을 할 것이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첨예한 양측의 주장이 결국은 8월 8일 날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저는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까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는 조만간에 드러날 거다. 그때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